만약에 상대방이 신천지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교회 있잖아요. 그냥 평범한 기독교인이라면 상관없으십니까? 종교에 대한 편견은 없었습니다. 따로. 제가 이거를 왜 여쭤봤냐면 무교인 사람의 입장에서는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종교가 있는 사람이랑 결혼을 하게 되면 결국은 내가 이 사람의 종교에 맞출 수밖에 없어요. 애초에 이 사람들이 결혼을 하려면 선택지가 두 개밖에 없어요. 내가 종교에 대해서 맞추거나 아니면은 상대방이 종교를 포기하거나 중간이 잘 없습니다. 저도 종교에 대한 편견은 없거든요. 왜냐면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무언가를 믿고 의지할 수 있다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현실적으로 따져보면 이 종교적인 부분 이것만으로도 결혼이 파토나는 데에는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이 종교적인 문제들은 내가 결혼을 하고 자녀가 생기면 자녀한테 옮겨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당장 두 분이 얘기를 하셨을 때는 어찌됐건 자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게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종교는 자식이 생기면 보통 자식도 똑같이 따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부모의 입장에서는 이 종교라는 게 나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들 중에 한 가지이기 때문에 자식은 말 그대로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 좋은 것들을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최소한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신천지건 나발이건 나한테는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 종교이기 때문에 이게 그대로 자식한테 옮겨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 결혼 얘기가 나오던 중에 여자친구의 오래전 남자친구가 너무 힘들다고 찾아왔고 그걸 우리 사연자분한테 거짓말하고 나갔는데 걸렸다. 솔직하게 얘기를 해도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거짓말을 하고 나갔기 때문에 우리 사연자분의 입장에서는 절대 좋은 쪽으로 상상을 할 수 없는 상황이죠. 여기에 대한 해명은 어떻게 하던가요? 20년도에 헤어진 4년 정도 만났던 남자더라고요. 그 남자가 정말 힘들다고 했습니다. 가정, 자기 상황, 일, 기타 등등. 그 남자랑 전화도 제가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힘든 거랑 사연자분의 상대방이랑 무슨 상관인가요? 20년도에 헤어진 사람이면 4년이나 지났는데 2월에도 한번 만났었는데 그때 노트를 남자가 가져와서 전해줬는데 그 노트에 에 대한 이야기가 써져 있어서 계속 신경이 쓰였다고 했습니다. 2월 건 자기가 실토하더군요. 우리 사연자분의 상대방이 그 사람한테 미련이 남아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 남자분 있죠. 그 남자분은 지금 우리 사연자분의 상대방한테 미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 보통 언제 발생하냐면 내가 지금 누군가한테 미련이 있는데 이 사람이 내가 아무리 붙잡아도 나를 돌아보지 않아.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내 목숨을 담보로 상대방을 협박하는 느낌으로 상대방을 붙잡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붙잡는 방식 자체가 너무 잘못된 거죠. 이렇게 붙잡히는 상대방은 나한테 진심이 아니라 그냥 내가 어떻게 될까봐 겁나서 자꾸 내 옆에 머무르는 건데 이 사람은 멀리 보지 못하는 거죠. 어찌됐건 이런 방법을 통해서 상대방이 붙잡히기 시작하니까 이게 이 사람을 붙잡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구나라고 인지를 하고 계속해서 이 사람을 붙잡게 되는 거죠. 번호를 받아서 전화했는데 자기가 정말 털어놓을 데가 없어서 찾아갔다. 죄송하다 하더군요. 혹시 부적절한 관계나 언행이 있었냐고 물었더니 걱정하실 만한 일은 없었다고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 여자친구에게 곤란하게 해서 미안하다. 이제 연락 안 할게라고 문자를 했더군요. 어찌됐건 전 남자친구면은 서로가 한번 선을 넘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두 사람 사이에 선이 다시 그어져도 이게 굉장히 희미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언제든지 이 두 사람은 분위기나 그런 상황만 만들어지면 이 선을 넘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당사자들한테 그런 일이 없었다라는 얘기를 직접 들어도 그 말을 절대로 믿지 못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 사연자분이 이분과 결혼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두 분이 결혼하고 난 후에도 혹시나 이런 일이 있으면은 이 사람은 언제든지 이런 것들을 거절하지 못하고 이와 비슷한 문제와 또다시 직면하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제 입장에서 문제가 뭐냐면 우리 사연자분의 입장에서만 생각을 해보면 지금 써주신 사연 중에 뭐 하나 속 시원하게 해결된 게 없어요. 이분과 제외하면 두 분이 앞에 헤어졌던 이 이유들 있죠. 이걸 그대로 안고 다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넘어야 될 산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다 감당하면서까지 재회를 하려고 하는 이유를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생각보다 많은 여자를 만났습니다. 오히려 20대 때는 헤어지고 끊는 게 정말 쉬웠었는데 이번 여자는 그만큼 저 문제들을 빼면 그리고 저게 정말 사실이라면 제가 정말 좋은 여자를 놓치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 흔한 명품 하나 없는 여자고 돈도 정말 착실하게 잘 모으는 사람입니다. 어떤 마음이신지는 알겠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 있잖아요. 이걸 써주신
문제들에 하나하나 다 반대로 적용시킬 수 있어요. 정말 좋은 여자라면 과연 4년 전에 만난 남자친구가 자기를 찾는다고 우리 사연자분한테 굳이 거짓말을 하고 만나러 나갔을까요? 명품 하나 없으신 분이고 돈을 정말 착실하게 잘 모으시는 분인데, 그런 분이 지금 신천지에 빠져 있는데 과연 이분이 그 모았던 돈을 신천지에 탕진을 안 할 거라는 보장이 있나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주변에 결혼을 하신 분들한테 물어보면 이야기를 듣겠지만, 지금 우리 사연자분의 입장에서는 마음에 걸리는 문제들이 한두 개도 아닐 뿐더러 하나하나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지 않습니까? 근데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현실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고 종교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고, 내 입장에서 마음에 걸리는 부분들을 결혼하면 괜찮겠지, 결혼하면 일어나지 않겠지라고 생각하고 넘어갔던 문제들 있죠. 이게 전부 다 결혼하고 나서 싹 다 터집니다. 안 터진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곧 죽어도 제외를 해야겠다고 말씀하시면 이분과 마주 앉아서 지나간 문제라도 하나하나 다 끄집어내서 짚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사연자분이 인정하고 납득할 수 있을 만한 답을 내놓을 때까지 이 사람과 계속 대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방금 완벽히 해소가 안 되면 분명히 문제가 터질 거라고 하셨으니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증거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과는 내 입장에서 인정할 수 있을 만한, 납득할 수 있을 만한 답이 안 나오면 결론이 내가 어떻게든 이 사람과 결혼을 할 수 있는 구실을 찾아서 결혼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과는 결혼을 못 하겠다라는 결론이 나와야 돼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과 결혼을 하면 우리 사연자분이 이걸 속에 안 담아두고 이 사람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맞아요. 정답은 정해져 있겠죠. 제외도 당연히 안 할 겁니다. 그냥 혹시 제가 종교가 있었거나 제 전 여자친구가 진짜 죽겠다고 하면 저도 그걸 단칼에 끊어내기 힘들 것 같아서 제가 그걸 이해 못하는 사람인 건지. 아닙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항상 우리 사연자분 입장에서 아니 왜 문제를 이렇게까지 키워서 자꾸 들고 오는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항상 최악의 상황에서 이 문제를 직면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이분은 본인의 입장에서 어떠한 중대한 문제와 직면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이 될 때마다 우리 사연자분이 배제가 됩니다. 종교도 그렇고요, 전 남자친구도 그렇고요. 과연 이분이 이러한 문제에 직면을 했을 때 우리 사연자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했을까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분명히 마음 한편에 우리 사연자분이 마음에 걸렸을 거고, 한 번쯤은 우리 사연자분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여유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우리 사연자분이 철저히 배제됐기 때문에 우리 사연자분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화가 오고 가지 않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문제가 커질 대로 커진 다음에 우리 사연자분과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항상 연애가 1순위가 아닌 사람이었어요. 전 나이가 들었으니 이런 사람이 되게 성숙해 보이더라고요.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마음이 더 커지고 결혼을 하면 달라질 거다라고 이야기했었어요. 저도 사람은 고쳐 쓸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다들 돌아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항상 예전처럼 한결같진 않잖아요. 살아오면서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를 통해서 바뀌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쳐 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 사람이 타고난 천성이나 그릇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일으킨 문제들 있죠. 이 문제들이 주로 우리가 사람은 고쳐 쓸 수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순간적으로 내가 어떠한 중대한 문제에 직면을 했을 때 이걸 이성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냐 없냐는 이 사람의 천성이자 이 사람의 그릇의 크기를 따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과연 이분이 이런 문제에 직면했을 때 다른 선택지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없었을까요? 있었을 건데 그 선택을 하지 못했다라는 건, 이분은 또다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도 이와 비슷한 선택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노력을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진짜 합리적인 척, 이성적인 척 믿었었는데 중대한 문제를 직면했을 때라는 건 생각해보지 못했었는데 그런 것 같네요. 결혼 정년기에 들어오셔서 급한 감도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신중해야 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냐면, 결혼은 평생을 함께하는 배우자를 선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 충동적으로 선택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중하면 신중할수록 좋은 게 결혼입니다. 근데 우리 사연자분은 제가 봤을 때 충동적인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문제를 떠안고 가려고 하는 게 설명이 안 돼요.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부분. 결혼이 좀 급하십니까? 20살 초반 때부터 엄청 결혼에 대한 열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난 솔직히 어디 가서 당하진 않겠다, 좋은 사람을 거래
거를 수 있는 눈도 있다 생각했고 이제서야 만났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가족을 위해 당연히 전부 헌신하는 그게 너무나 예뻐 보였어요. 그래서 항상 최선 다하는 연애했었고 딱히 후회되는 연애는 없었는데 그냥 친구들이랑 정말 좋게 다 잘 지내고 다 원만한데 그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이제 결혼하는 친구들이 많아지니까 저도 빨리 이런 느낌이 확실히 많죠. 제가 최근에 저랑 같은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는 친구랑 카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새벽에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나 이 서로의 배우자에 대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친구랑 저랑 얘기를 하면서 공감을 했던 게 뭐냐면 저도 그렇고 그 친구도 그렇고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주변에서 다 결혼을 하니까 나도 이제 빨리 가야 한다는 느낌에 이성을 잃은 상태에서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섣불리 결혼을 선택하는 이 부분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제가 최근에 결혼식을 갔다 오면서 느낀 게 뭐냐면 30대 초반이랑 30대 중반이랑 결혼식장을 갔을 때 느낌이 아예 다릅니다. 30대 초반에 결혼식장을 가잖아요. 그러면은 결혼한 사람들도 많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결혼을 안 한 사람들이 많아. 근데 30대 중반에 가잖아요. 결혼을 안 한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혹시나 결혼을 안 한 사람들이 있으면 가서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빠르면 올해, 늦어도 내년에 전부 다 결혼을 계획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본인들도 이제 알아요. 내가 이 타이밍을 놓치면 결혼을 못할 거라는 걸 스스로가 느끼고 막판 스퍼트 밀어붙이는 느낌으로 전부 다 시집 장가를 가거든요. 근데 이게 여자들이 훨씬 심해요. 이 얘기를 제가 저랑 같은 컨텐츠를 다루는 그 유튜버 친구랑 얘기를 하면서 진짜 공감을 했거든요. 서로 소름 돋는다고, 본인도 그거 이번에 가서 느꼈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계속 느끼다 보면 내가 배우자를 선택함에 있어서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분위기에 떠밀려서 결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제 주변에는 이혼을 하고 갔다 온 친구들도 있거든요. 이런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확실하게 분위기에 휩쓸려서 충동적으로 결혼을 한 친구들은 보통 관계가 좋지 않거나 또는 이혼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우리 사연자분께서 그리고 계시는 결혼에 대한 그림을 최대한 근접하게 접근하시려면 일단 이분은 안 됩니다. 지금은 어떻게든 헤어지자라고 얘기하고 각자의 시간을 가지고 내 감정이 조금 추슬려지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니까 이 사람이랑 다시 한번 만날 법하다 이렇게 생각을 돌릴 여유라도 있지, 결혼을 하고 나서 자식이 생기고 책임져야 하는 가정이 생긴 상태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우리 사연자분 어떻게 숨 돌리실 겁니까? 어떻게든 먹여 살려야 되는 가족은 있고 출근은 해야 되는데 나한테 신뢰와 믿음을 다 깬 사람을 먹여 살리려고 하니 이게 아닌 것 같다 싶고, 이런 오만 생각이 교차하는 상황에서 이 사람과의 관계를 지금처럼 숨 돌리면서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 사연자분 입장에서도 냉정하게 이 사람과 결혼을 하려면 이 리스크를 다 감수하고 결혼을 해야겠다라는 것 정도는 우리 사연자분도 인지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이 리스크를 감수할 정도의 어떤 무언가가 있다는 건데 이게 도대체 뭡니까? 만약에 말씀해주신 대로 주변에서 결혼을 하나둘 하는 분위기고 뭔가 나도 지금 결혼을 해야 될 것 같은 분위기라서 그런 거에 휩쓸려서 이 사람과 결혼을 고민하고 계신 거라면, 제 결혼 가치관은 사람은 혼자 살 수 없고 가족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혼자 사시는 게 마음 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하면 나만 불행한 게 아니라 두 사람 사이에 자녀가 생기면 자식까지 불행해지잖아요. 불행한 거 나로 끝내야 돼. 근데 괜히 결혼을 해서 자식까지 생겨서 그때 이런 문제가 또 생기면 이 불행을 그대로 안아야 하는 자식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제가 바로 옆에서 본 건 아니지만 10년 이상 주변 사람들하고 관계가 얽혀 있어서 그 10년이 전 그 사람이 되게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 10년보다 우리 사연자분이 이 사람과 1년을 함께 하면서 겪은 이 문제들이, 이 기간이 훨씬 중요하다고 봅니다. 주변 사람들이 보는 이 사람과 연애를 하고 있는 내 입장에서 바라보는 이 사람은 다른 거죠. 과연 이 사람이 주변 사람들한테 우리 사연자분과 만나면서 있었던 일을 다 얘기할까요? 지금 이 수많은 사건 사고를 어떻게 주변 사람들한테 떳떳하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알게 된 10년보다 내 연인으로 지낸 이 1년의 시간 속에서 이 사람이 나한테 보여준 모습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일어난 지금의 사건 사고들이 훨씬 중요한 거죠. 맞아요. 원래 이번 달 말에 저희 집에 인사 오기로 했었는데 부모님께 안 온다고 헤어졌다고 했더니 부모님도 되게 걱정하시고 슬퍼하시더군요. 그거 보고 불효한 것 같아서 마음이 안 좋습니다. 그냥 제 3자의 입장에서
입장에서 보는 저도 뜯어 말리고 싶은데, 만약에 우리 사연자분의 부모님께서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면, 자초지종을 듣게 되면 저보다 무조건 훨씬 적극적으로 이 결혼을 뜯어 말리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효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결혼 정년기에 들어왔는데 지금 당장 마땅히 결혼할 사람이 주변에 없는 것 같으면 급하게 누군가를 만나서 결혼을 하는 것보다 그냥 이왕 늦은 거 조금 천천히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마음 편하게 사람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그게 나아요. 저는 결혼을 하기 전에 가능하다면 확인을 하면 좋은 것들 중에 한 가지가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서로의 밑바닥을 한 번쯤은 봐야 됩니다. 이 밑바닥은 경제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고 감정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현실적인 부분으로 비유를 하면 금전적인 부분에 대한 굴곡이 굉장히 왔다 갔다 할 때 있잖아요. 그리고 이 굴곡이 밑에 쪽에서 오랫동안 지속될 때, 이때를 말하는 거고, 성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연애를 하다 보면은 한 번쯤은 너무 감정적으로 서로를 대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서로를 감정적으로 대할 때 서로가 서로를 대하는 선이 어디까지 없어지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 선이 없어짐과 동시에 상대방한테 폭력을 휘두른다거나 아예 다른 사람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한 번쯤은 확인을 해야 내가 결혼을 했을 때 혹시나 겪게 되는 리스크들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이 밑바닥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근데 살다 보니까 서로의 밑바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본 시절이 있었고, 내가 이런 모습들을 보여준 적이 있었나? 그리고 상대도 나한테 이런 모습들을 보여준 적이 있었나? 라고 생각을 하니까 보여준 적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모습들을 내가 평생을 안고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니까, 이 정도면 고쳐지지 않더라도 이해하고 안고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사람이면 결혼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혹시나 우리 사연자분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으시면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배우자를 선택함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사연자분께서 그리고 계신 그 결혼에 대한 그림을 같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려줄 수 있는 배우자를 잘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분은 우리 사연자분이 그리고 계시는 결혼에 대한 그림에 맞지 않아요. 잘 생각해보면 우리 사연자분이 그리고 계시던 그 결혼에 대한 그림도 혼자 완성할 수 있는 그림은 아닐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몫이 있고 배우자가 할 수 있는 몫이 있고,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자식이 생겼을 때 셋이서 함께 그릴 수 있는 몫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사연자분은 온전히 혼자서 이걸 다 그리려고 하고 계십니다. 이분이랑 연애하신다고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이 연애를 해본 당사자가 아니라서 100% 공감은 못하겠지만, 제가 만약에 이 사연의 당사자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하루도 마음 편하게 연애를 못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을 사랑하지만 이 사람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 마음이 저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 사람을 믿지 못하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마음, 이 마음은 아예 정반대되는 마음인데 이게 공존하는 연애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진짜 고생 많이 하셨고, 어쩌면 여기서 이 사람을 놓는 게 본인의 미래에 있어서 불행할 수 있는 커다란 요인을 끊어낼 수 있는 계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연자분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놓친 게 어쩌면 진짜 내 인생에 다시는 없을 좋은 사람을 놓친 게 아닌가 싶겠지만, 저는 한편으로는 조상이 도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스갯소리가 아니라요,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누군가와 결혼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현실적인 부분이 됐든 종교적인 문제가 됐든 양가 부모님에 대한 문제든 뭐가 됐든 간에 결국 결혼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애초에 이 사람들은 결혼할 연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냥 연애까지만 할 수 있었던 연이었던 겁니다. 그래 조상님들도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후손들이 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 5만 대 다 가야 되는데 그 바쁜 와중에 잠깐 와가지고 이렇게 해준 거 보면 애지간히 애끼는 후손일지도 모릅니다. 걔는 안 된다. 결혼이 아니잖아. 조상님이 재회까지 도와줘야 됩니까? 단순 연애는 스스로 하라고 생각하겠지, 조상님도. 결혼은 어찌됐건 조상님의 입장에서도 내 후손이 결혼을 하면 또 다른 후손이 생기는 거 아니야. 심각한 문제라고,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고. 이 조상님도 웃어 넘길 수 없는 거지. 우리 사연자분 결혼 가치관도 긍정적이고 자녀에 대한 계획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그 사람과는 안 된다, 이 걔랑 내 후손 놓으면은 내 후손 둘이나 불행해진다, 이렇게 결론이 나기 때문에 조상의 개입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고.